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하나 미리 공지를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요. 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게시물을 총 2번 올릴 텐데요. 오늘 밤 프리장에 PC가 발표되고 10시까지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채권은 오랜만에 좋게 상승을 해줬고 나스닥 증시는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일단 어제는 1분기 GDP 수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정치가 채권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 1.6에서 1.3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경제 성장률이 꺾이니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물가 수치도 같이 낮아진 부분이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하향 조정된 것도 소비자 지출이 기존 2.5에서 2.0으로 수정된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를 계속 자극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채권도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우려를 약간이지만 지워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 부분은 최근 경제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선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주식시장도 상승해 줄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는 주요 기업들의 악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전날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한 세일즈포스가 안 좋은 실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섹터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일즈포스가 이번 어닝콜에서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 역시 그동안 많이 오른 기술주 매도 심리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메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구글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틱톡이 원래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가 틱톡 소스 코드를 분할해서 중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미국판 틱톡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얼핏 들었을 땐 이게 가능한 건가? 미국이 승인을 해주겠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게 현실화되면 또 구글과 메타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소식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 중동 수출을 막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막냐면 결국 중국 때문인데요. 중동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 칩들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동 수출 제한은 그렇게 큰 악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뉴스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언급이 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새로울 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중동 지역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보면 AMD는 해당 소식에도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중동 지역에서 심각한 매출 타격이 우려돼서 빠졌다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 그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적당한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에 좋은 핑계거리 하나가 튀어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제 그렇게 빠졌다고 해도 이미 그동안 오른 게 워낙 커서 별로 빠진 티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 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소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마소의 클라우드가 해킹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마소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미 상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마소가 업그레이드로 해킹 이슈를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걸로 되겠냐는 거죠. 아무튼 이래저래 안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마소의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섹터는 어제 채권 금리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요. 또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 중이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자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슬슬 정리하자면요. 어제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비교적 저평가된 섹터들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한 거고요.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매매를 진행할 것 같으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10시와 11시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따 밤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